국내외 외식 시장이 포화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날이 성장을 더해가는 업종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3천억 원 규모에서 3조 원 이상으로 10배가량 성장해온 국내 치킨 시장이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국내 치킨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대표 기업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내내치킨인데요. 이 내내치킨을 운영하고 있는 해인식품의 현철호 대표님과 함께 이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 전략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내내치킨 하면 뭐 누구나 다 아는 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내내치킨의 모 회사가 해인식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해인식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해인식품은 이제 내내치킨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개육을 가공을 해가지고 저희 체인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인식품은 1995년에 이제 닭고기 가공업체로 시작을 해가지고 치킨 프랜차이즈는 99년 7월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오래됐군요. 이 내내치킨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제일 잘 와닿는 브랜드다 보니까 내내치킨에 대한 좀 궁금증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내내치킨. 이 이름이 어떻게 해서 붙여졌을까? 이거 좀 궁금한데 어떤 이유나던가 그런 게 있습니까? 내내라는 건 이제 대답할 때 내내입니다. 네네 할 때 그 네네 맞습니까? 네네. 이제 사람이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까 우리 점주님들이 이제 고객들이 이제 치킨점에 전화를 했을 때 저희는 주로 이제 배달 업종이기 때문에 이제 전화 주문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전화를 했을 때 네, 내내치킨입니다 하는 어떤 그 답이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오거든요. 네네. 저도 지금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네네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 내내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고객이 좀 불편한 주문을 한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이미 긍정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곧바로 부정적인 말을 하기가 좀 힘들죠. 예. 그래서 이제 내내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들으면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것 기억하기 같아요. 쉬운 게 좋은 상호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내내라고 했습니다. 달라붙고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이군요. 이 내내치킨이라는 그 이름 안에도 뭔가 심오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내내치킨이라는 브랜드가 요즘에 또 해외 유수의 브랜드, 잘 나가는 브랜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내내치킨은 국내 토종 브랜드 맞는 거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이런 많은 경쟁 속에서 뚫고 좀 이렇게 자리를 굳건히 지킨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내내치킨만의 어떤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에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다른 치킨점하고 좀 다른 게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박스를 갖다가 기존의 어떤 포장의 차별화를 시킨 거죠. 예. 포장과 차별화라는 게 이제 기존의 치킨점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작은 포장에다가 무나 이런 걸 비닐봉다리에 담아가지고 그게 참 고객들이 사용하기 좀 불편했었거든요. 네. 저희는 피자 박스 형태에다 칸막이를 해가지고 맞아요. 한 박스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고객들이 받았을 때 이렇게 펼쳐서 먹고 그다음에 또 그게 큰 피자 박스 안에 치킨도 있고 무도 있고 피클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기억이 나요. 콜라까지 심지어는 들어있는.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객한테 좀 편리함을 좀 제공을 했고 그냥 두 번째는 저희 치킨 자체가 이제 베터딕 공법으로 해가지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어도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얼려 먹었다가 좀 식혀서 먹어도 오히려 더 맛있습니다. 차갑게 해서 먹어도. 하나의 노하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냉장고에 넣어놔도. 식혀서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냉동실에 잠깐 얼려놨다가 해동시켜서 바로 먹으면 바삭하게. 아니, 해동 안 시키고 그 얼은 상태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저희 저도 가끔 얼려서 먹거든요. 그다음에 아니면 차갑게 해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육즙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질 않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대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내내치킨이라는 것이
왜 치킨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한 그런데 300개 정도 됩니다. 300개 정도나 됩니까? 브랜드가 말이죠. 네, 치킨 체인 본사가 300개 정도 돼 있습니다. 와, 아마 그 그런데 이상 될 거예요. 공정위에 등록돼 있는 게 예, 작년에 299개였었거든요. 와,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들락날락거리니까 예, 빼고, 그리고 또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고 체인점을 모집하고 있는 것까지 친다고 하면 예, 예. 그 이상의 어떤 체인 본사가 있죠. 치킨 업종입니다. 대단하네요. 이게 치열한 경쟁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많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또 폐업을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네, 퍼센트로 맞습니다. 따진다면 한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폐업률을 한 뭐 수치상으로 표현한다면 한 25%에서 30% 정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언론에서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거기까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예. 의외로 좀 국민은행에서 했네요. 아, 국민은행에서 네네. 한 게 30% 이상이 그 1년 창업한 지 1년, 그다음에 2년, 3년, 5년까지 해가지고 네. 그 자료가 그 국민은행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상당히 그렇군요. 좀 높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지금 내내치킨은 전국에 가맹점이 몇 개나 되는 건가요? 지금 영업 중인 가맹점이 1,050개 있습니다. 1,050개. 네. 그런데 폐업률이 내내치킨은 어떻습니까? 낮은 편입니까?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에 비해서요? 굉장히 좀 낮습니다. 굉장히 낮다. 예, 그 이유도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년, 13년 지금 영업 중에 누적된 그 폐점 수가 네, 네. 한 5%가 안 되거든요. 뭐 엄청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한 게 체인점 점주님들이 그 소자본 가지고 투자를 해서 적정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모든 지원을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들 보면은 점주님들이 잘 돼야 본사가 잘 된다고 그렇게 구호를 다들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데 구호로만 그치느냐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실행을 하느냐 그 네, 차이에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그 정말로 점주님들이 잘 될 수 있게끔 예. 본사가 진짜 진정성을 갖고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겉으로만 그렇게 하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마케팅 측면에서 봤을 때 왜 그 몫이 좋다, 몫이 좋은 곳이다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왜 예, 장사를 할 때 큰 대로변에 있거나 뭐 아니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 장사를 할 때 그때 좀 뭐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쉽게 접했곤 했는데 내내치킨 가맹점들의 이 마케팅 전략은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조금은 이 도로 뒤편 쪽에 있는다든지 뭐 이런 쪽에 있다 너무 위험한 선택 아니었습니까?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건가요? 일단은 물론 저희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그 많이 지나다니는 쪽에다가 이제 그쪽에서 오픈을 하게 되면은 저희 체인점이 눈에 잘 띄고 네. 저희 본사한테는 유리하지만 그 점주님들한테는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그런 자리 같으면은 일단은 점포 임대료가 비싸고 아하. 그리고 또 권리금이 항상 크게 붙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창업 비용 자체가 비싼데 그런 데 같은 데는 이제 목장사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 영업 구역 내에 체인점이 있으면 배달업종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제약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굳이 점주님들한테 불리한 곳에 점주님들한테 불리한 쪽에 오픈하라고 예, 예, 예. 권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어. 저희 체인점이 지금 1,000개가 넘었는데도 그렇게 눈에 잘 안 띕니다. 하지만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가 있고 예. 좀 골목 뭐 2급지라든가 상급 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좀 점주님들이 좀 편하게 좀 창업을 할 수가 있고 예.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목을 예. 보지 않아도 되는 게 저희는 주로 배달업종이기 때문에 굳이 뭐 비싼 목에 좀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치킨 업종을 하고 싶어하는 점주들에게는 굉장히 내내치킨이라는 브랜드가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 CEO의 이런 생각들이 이제 전해지게 된다면 그럴 것 같은데 그 불리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그런 가맹점들의 뭐 케이스라든가 뭐 사례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예, 뭐 굉장히 어떤 많습니다.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뭐 광주 쪽, 목포 쪽에 하당 1점이나 2점도 예, 그렇고 분당의 서현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재작년 7월 달서부터 제가 한 1년
13개월 걸쳐가지고 제주도서부터 전국 체인점을 일일이 네. 다 방문을 했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그때 이제 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배송하는 차를 옆에 타고서 이제 다니는 거였었는데 예. 물론 이제 마음 먹고 매일 쉬지 않고 한다면 3개월이면 다 끝날 수 있지만 주말에만 금토만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예, 체인점을 예. 방문했기 그럼 때문에 매주 금토를 반납하시고 지방을 예. 다 돌아다니신 건가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3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체인점을 예. 다 일일이 방문을 했는데 직접 이제 점주님들을 만난 사람도 있고 또 배송 시간이 좀 일찍 이른 시간이라 가지고 점주님을 뵙지 못하고 이제 예. 물건만 이제 공급하고 그러고서 이제 점포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점포 영업 상태라든가 그런 거를 체크만 하고 이제 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 보면 만난 점주님들 중에서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괜시리 부럽습니다. 아니, 이 프랜차이즈점을 원래는 이 내내치킨이라는 브랜드를 서울 경기 지역만 중심으로 차렸었는데 이젠 지방 쪽으로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원래 치킨 체인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까지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어떤 저 실력이 좀 그만하지를 못했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지역만 네, 네. 하다 보니까 의정부를 근교로 해가지고서 예. 체인점을 모집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40호점이 넘어가면서 저희는 이제 손익분기점에 들어섰거든요. 예, 그 예. 다음부터는 이제 지방에다가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데 개설을 시켜줬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수 여서점 같은 경우는 저 끄트머리인데 그 체인점 하나를 보고서 배송을 다니는데 어떨 때는 정말 20kg 닭 20마리를 배송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네. 기사 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직접 하셨던 거예요? 1년 반 동안 여서점까지를 다녔어요. 물론 기름값은 염두에 두고라도 예, 예. 그 톨게이트 비용도 안 나오는 적이죠. 그 닭을 갖다 주고 거기서 생긴 이윤이 또 갔다가 오셔야 되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일주일에 3회 배송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단기간에는 손해인 것 같지만 저는 배달할 때 저희 회사 로고가 붙어 있는 네. 탑차를 가지고 배송을 했었거든요. 예, 냉동 예. 탑차를요. 예. 그러면은 제가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장거리 기간 동안에 그 내내치킨이라는 광고판을 보게 되는 거죠. 광고를 손수하셨던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치면은 그거를 계산한다고 하면은 절대 손해는 아니었죠. 단지 그것이 이익으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냐 예, 그거는 예. 좀 시간을 두고 봤었는데 결국은 이익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여러 가지 시험을 하셨고 또 그로 인한 결과가 아주 좋았던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노력도 기울이셨고요. 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내내치킨의 메뉴 가운데서 뭐 물론 오리지널 뭐 그냥 바삭하게 구워진 후라이드 치킨도 예. 뭐 일품이지만 파와 같이 먹는 왜 파덕이라고 부르지 예,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 메뉴도 있고요. 검은 깨를 넣어서 만든 뭐 흑임자 치킨. 흑임자 예. 소스 뭐 치킨인가요? 뭐 예. 이런 메뉴도 있고요. 상당히 뭔가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메뉴가 참 내내치킨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메뉴를 개발한다는 데 있어서 좀 어떤 노력을 좀 많이 기울이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도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끊임없이 그 시장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소비자들의 어떤 그 선호도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직접 또 예. 참가를 하시는 직접 건가요?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런 예. 아이디어를 제가 주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예, 개발을 예.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어떤 거는 제가 직접 개발하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직접 그 뭐 뭐 양파닭 개발을 같은 경우 흑임자 치킨 같은 경우 는 제가 직접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정말요? 예, 좋습니다. 그 지난해 말일로 기억을 합니다. 지난해 말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제 개최됐던 한국유통대상 시상식에서 프랜차이즈 이 부문 대상을 받은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부터 이제 최종 소비자까지 넘어가는 전 과정 동안 뭐 콜드체인 시스템인가요? 이것을 이제 하고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이 콜드체인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냉장 유통이죠. 그러면 저희 닭 같은 경우는 이제 특급 도계장에서 이제 도계를 하는데
도계를 하는 그 공장 실내 온도도 5도씨 이하고요. 예. 그리고 그 닭을 잡는 어떤 탕적기 온도라든가 이런 것도 5도씨 이하로 잘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출하돼서 저희 공장으로 올 때도 이제 냉장 차량을 이용을 해서 오게 되고, 그리고 저희 공장도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5도씨 이하의 어떤 네.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온도를 유지하면서 소비자들이 신선한 예. 이 닭을 먹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공장에서 그거를 가공하는 그 라인 자체도 냉장 시스템이 돼 있고, 네. 온도도 실내 온도도 그 저기에 맞춰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출고돼 가지고 체인점까지 도달하는데도 역시 냉장 차량을 이용을 하고 있고, 네. 체인점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닭고기를 갖다가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온도 변화가 굉장히 적어요. 예. 그래서 김치가 잘 쉬지 않고요. 예. 역시 육류도 보관이 잘 됩니다. 아하, 그런 노하우가 예, 또 그래서 저희 숨겨져 체인점은 있군요. 오픈할 때 기본적인 어떤 그 옵션 품목으로 예. 김치 냉장고가 같이 공급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전국의 내내치킨 이 체인점이 1000여 개가 좀 넘는다고 하셨습니다. 네. 혹시 해외에도 내내치킨이 열어진 상황입니까? 예, 지금 그래요? 싱가포르 1호점이 지금 예. 오픈돼서 영업 중에 있고요. 오. 거기 파트너가 그것이 이제 잘 되니까 지금 예. 2호점을 좀 공사 중에 있는데 예. 9월 1일 날 오픈 예정입니다. 그 한국인의 입맛만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에 있는 현지인의 입맛도 사로잡고 있는 이 내내치킨의 저력입니다. 치킨 업체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또 경쟁이 그만큼 이제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내내치킨, 그러니까 이 치킨을 많이 먹는 고객들에게 주는 어떤 혜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내치킨만의 뭐 마케팅 비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건가요? 이제 보통 치킨점에서는 10마리나 12마리를 시키게 되면은 이제 네.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쿠폰이 이제 시킬 때마다 쿠폰이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10장을 모았을 때 아니면 12장을 모았을 때 이제 치킨 한 마리를 더 더 주는 게 주고. 보통 이제 관례화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아니 굳이 뭐 이렇게 치킨만 꼭 줘야 된다는 것이 있나? 그렇게 해가지고 예. 내내치킨에서 치킨 뭘 아니야. 줍니까? 그래서 저희는 책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와. 모든 체인점이 다 쫓아하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많은 체인점들 중에서는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킨 그 쿠폰 10장을 모아 오면은 네. 치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 선택권을 이제 소비자한테 갖고 있는 거죠. 상당히 이색적인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흔히 이 치킨을 먹게 되면 당연히 이제 10장 쿠폰을 모으면 예. 치킨을 한 마리 더 주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치킨 혹은 책을 선택하라라고 이제 제안을 한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 내내치킨 아주 신선한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치킨은 몸을 위해 주는 거지만 예. 책은 마음을 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잡지도 펴낸다고 예. 들었습니다. 무슨 잡지인가요? 지금은 이제 제목이 해피투데이인데요. 예. 2007년 7월 달에 저희가 처음으로 한 거는 행복합니다라는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합니다라는 잡지를 그 당시 처음 이제 발행할 때 7월호가 참가하는데 결국은 잡지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내내치킨을 소비해 주는 그 소비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보답을 좀 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에서 잡지를 만들었고, 지금은 그 잡지가 많은 분들한테 호평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이 해인식품, 그리고 그 안에 이름 있는 이제 모든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 내내치킨. 이 창업 과정부터 지금까지의 선전, 그리고 그동안의 뭐 스토리 등등에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대표님의 좀 개인적인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동안 이제 잠시 뭐 말씀을 해주시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묻어나오는 얘기들이 참 많았는데요. 사실 지금은 너무나 성공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누구나 알면 대표님의 그 브랜드를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대표님께서도 이거는 정말 위기였던 것 같다라는 순간이 적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특별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은 없었고요. 단지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좀 뭐랄까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해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이렇게 대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그렇게 부응하지 못했을 때 어떤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하게 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예. 그 어찌 보면 사람에게서 받는 그 상처가 다른 데서 느끼는 상처보다 더 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앞에서 대표님께서 그 뭐 택시도 운전대도 한번 잡아보신 경험이 있으시고요. 또 다른 경험 있으십니까? 뭐 이런 이색적인 일도 해봤다라는 것. 여행을 좀 자주 다녔어요. 예. 그 2000년서부터 그때도 이제 내내 치킨을 할 때였었는데 내내 치킨을 하면서 이제 중국 여행을 처음으로 한번 가봤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을 혼자 좀 다니거든요. 근데 중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 상태에서 예. 갈 수 있었던 거는 그냥 그 나라도 말 못하는 벙어리들이 산다. 나도 거기 가면 말 못하는 벙어리 된다. 이제 그런 생각해서 이제 갔는데 예. 어쨌든 무사히 여행 잘 끝나고 왔고 그다음에 이제 또 9.11 테러 터지고 났을 때 카나다를 한번 그렇게 혼자 또 여행을 한번 다닌 적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유럽하고 동유럽하고 뭐 네팔, 인도도 그런 식으로 이제 혼자 다녔는데 이제 사람들 여행을 저는 이제 보통 갔다 오면은 한 달 내지 2달 정도를 가는데 예. 여행 갔다 오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회사를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여행 갈 생각을 하냐고 그런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 양반들한테 이제 예. 드리는 말씀이 아니 나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면 갈 수 있다고요. 그게 사람이 죽는데 예. 뭐 이 회사 걱정이 돼서 못 죽어요, 가족이 걱정돼서 못 죽어요. 그런 거는 변명이 통하진 않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걸 떠날 때 뭐 여행을 갈 때 네. 나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뭐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그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끈들이 나를 옭아매기 때문에 떠나질 못하죠. 근데 제가 그렇게 여행 갈 때는 좀 일에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나를 시킬 때라고 느낄 때 그때 이제 나 죽었다 생각하고 갑니다. 근데 아무 일 없이 갔다 오고 또 예. 저 없어도 해서 잘 돌아가더라고요. 아유, 그럴 리가요. 참 내내치킨 하면 또 유명한 것이 CF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 유재석 씨가 나오셔서 뭐 이렇게 율동을 하는 것이 또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 유재석 씨와의 좀 인연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제가 전에 94년도에 마니커의 천호 마니커라는 그 회사에 다닐 때 거기 상무님이 유재석 씨 아버님이었었어요. 그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진짜 A급 모델이었었고 저희 내내치킨은 뭐 조그마한 회사였기 때문에 광고 모델로 쓰기가 좀 힘들었죠. 그분이 거절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유재석 씨 아버님이 저희 회사도 방문해 주셨고 또 공장도 가서 확인하고 이런 거 저런 걸 다 확인해 보니까 유재석 씨 명성에 뭐 이렇게 해가 될 회사는 아니라는 판단이 이제 드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광고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회사 모델이 됐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청년층도 그렇고요.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 이제 은퇴 이후 이제 노년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또 창업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또 높아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 창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을 해주고 싶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래요. 나중에 내가 삶을 끝난다고 생각할 때 내가 못 먹은 밥이 생각나는지 아니면 내가 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는지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대표님이 앞으로 이루고 싶은 뭐 꿈이나 이 사업의 뭐 비전이나 뭐 어떤 그림 그리고 계십니까? 저는 사업적인 목표는 진짜 세계 그 곡물 시장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메이저급의 그 곡물 회사만큼 저희 회사를 키우는 것이 사업적인 목표고 그리고 저 개인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거기서 생기는 그 이익금을 어떤 재단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국내 곳곳에 사랑방 같은 도서관을 만드는 게 제 개인적인 꿈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가 만든 그 사업체가 진출한 나라에도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 가는 거
그것이 좀 제 개인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은 하질 않고 있고, 진짜 계속 저랑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그거를 계속 이어나가면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십여 년 동안 패점이 거의 없었다는 이 내내치킨의 성공 배경 뒤에는 수많은 실패의 경험을 좋은 노하우로 발전시켜 나간 이 현철호 대표님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내라는 긍정의 의미처럼 앞으로 이 국내 치킨 업계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해외에서도 이 내내치킨의 기분 좋은 열풍이 계속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내치킨 현철호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